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지능형 로봇학과 석사과정 임수빈입니다. 2024년 지능로봇공학 프로젝트 팀 ISRI 프로포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 장비 로봇을 위한 AI 비전 시스템을 검증하고 실확인까지 진행합니다. UR10 로봇이 비전 데이터를 통해 정형 비정형 물체를 파지하고 박스에 순차적으로 쌓는 경로를 생성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파지하는 물체는 랜덤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로봇이 파지하기 위해 대상물 주위 물체를 치우는 모션이 추가됩니다. 파지 대상물은 실험경 테스트를 위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 지비드 카메라를 엔드 이펙터에 장착한 후 UR10 로봇이 대상물을 실시간으로 파지하고 파지한 후 박스에 패킹하는 모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래스핑 스킬 러닝에는 두 가지 이슈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로봇 관절이 6개 이상의 조인트 컨피그를 스크래치부터 학습할 경우 수렴하는데 많은 학습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고차원 환경에서 타임 이피션트한 패스 플래닝과 리얼타임을 처리하는 능력의 부족함입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모션 플래닝 네트워크와 샘플링 베이스드 알고리즘인 RLT스타로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RLT스타 알고리즘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두 개의 랜덤 트리를 정리하고 트리 1은 시작 지점인 Q init부터 확장되고 트리 2는 목표 지점인 Q 골부터 확장하게 됩니다. 샘플링은 랜덤 노드인 QRand를 생성하고 QRand는 기존 랜덤 트리를 탐색하고 QDR셋은 트리의 노드에서 가장 가까운 노드가 되게 됩니다. QRand는 트리의 노드에서 QDR셋까지 스텝 사이즈 델타와 QDU, 즉 새로운 노드를 얻음으로써 충돌 감지는 다음 단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QDU 노드가 장애물에 부딪히면 노드가 삭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QDU 트리에 추가되게 됩니다. 이때 물체와 로봇 사이의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였는데요. 먼저 포즈 변환을 통해서 물체의 포즈, 즉 위치와 방향을 로스 메시지 형식에서 아이젠 라이브러리가 사용하는 행렬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다음으로 오프셋 적용을 통해서 로봇의 툴 센터 포인트가 물체에 접근할 때 필요한 추가적인 거리나 방향 조정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Z축 회전을 통해 툴 센터 포인트가 물체를 바라보도록 Z축을 중심으로 90도 회전합니다. 이는 로봇의 도구 끝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툴 센터 포인트의 포즈 계산을 통해서 로봇 베이스 좌표계에서 위의 변환과 오프셋, 그리고 회전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툴 센터 포인트의 포즈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즈 반환을 통해 계산된 툴 센터 포즈를 로스 메시지 포맷으로 변환해서 로봇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엔드 이펙터와 툴 센터 포인트를 따로 지정해서 코드를 작성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다들 알다시피 엔드 이펙터와 툴 센터 포인트는 로봇암의 끝부분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은 로봇이 작업하는 지점과 부착된 그리퍼의 중심점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데 엔드 이펙터는 주로 로봇팔이 물체를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지점을 나타내고 툴 센터 포인트는 로봇팔에 부착된 도구의 중심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로봇팔에 다양한 종류의 그리퍼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센터 포인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작업에서 엔드 이펙터의 위치를 참조할 수 있고 툴 센터 포인트의 위치를 여러 도구를 사용하는 다양한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에서는 엔드 이펙터를 로봇팔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관절의 위치로 정의했고 툴 센터 포인트는 로봇팔의 끝부분에 부착된 도구의 중심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학습시킬 네트워크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엠피넷은 로봇의 모션 플래닝을 위한 신경망 기반 모델로 총 2단계로 구성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트레이닝과 두 번째는 온라인 경로 생성입니다. 첫 번째로 오프라인 트레이닝 부분은 인코더 네트워크 E넷과 플래닝 네트워크 P넷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코더 네트워크는 장애물 포인트 클라우드를 피처 스페이스 Z로 인베딩합니다. 해당 네트워크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하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또는 이제 P넷과 함께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트레이닝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컨트랙티브 오토인코더를 사용해서 이제 장애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셋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닝 네트워크는 장애물 인코딩 Z와 그리고 현재 상태 XT, 목표 상태를 입력으로 받아서 로봇의 다음 상태를 예측합니다. 여기서 피넷은 데모 데이터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MSE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트레이닝됩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경로 계획 부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이제 이넷과 피넷을 사용해서 복잡한 환경에서 모션 플래닝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해당 단계에서는 이제 양방향으로 경로 생성을 하는 휴리스틱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넷은 장애물 포인트 클라우드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인코딩하고 피넷은 이넷의 출력을 사용해서 다음 상태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레지 스테이트 컨트랙션 LSC 알고리즘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비연속적인 상태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중간 상태를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뉴럴 플래너는 시작 및 목표 상태를 연결하는 경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리플래닝 절차는 연결이 불가능한 상태들 사이에 새로운 경로를 생성합니다. 이어서 해당 네트워크에 사용된 컨트랙티브 오토인코더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CA는 입력 데이터에 대한 민감도, 그러니까 센시티비티를 줄여서 더 안정적인 특징을 학습하도록 설계된 오토인코더의 병렬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을 노이즈에 강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실험 환경 부분입니다. 아래에 나타난 픽 플레이스 위치에서 다양한 환경을 두고 콜리전 어보이던스를 확인한 후 물건을 파지해서 놓는 부분까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파지하려는 대상물만 존재하고 이제 다른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일 경우입니다. 다음은 단일 장애물이 존재하고 다중 파지 대상 환경일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중 장애물이 존재하고 다중 파지 대상 환경일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결과 고찰 및 성능 평가 부분입니다. 앞서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콜리전 어보이던스를 확인하였는데요. 이어서 파지 대상물끼리 충돌 인식을 하는 경우와 로봇의 포즈를 바꿔서 실험을 진행하고 파지 대상물 주위 물체를 치우는 모션을 추가해서 순차적으로 박스에 패킹하는 것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을 CSV 형태로 출력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엠피넷으로 실험을 진행해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알고리즘별
패스 플래닝, 연산 시간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 결과에 대해 고찰할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라운드 트루스 알고리즘을 설정한 아르티스타입니다. 왼쪽은 알고리즘을 구성해서 2D 환경에서 원형의 장애물을 두고 테스트해 본 결과입니다. 오른쪽은 이를 3D 환경에서 테스트해 보고 연산 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인데 평균값으로 5040ms가 나왔고 딥러닝 네트워크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경로 계획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부분은 그리퍼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험에 사용한 그리퍼는 RG6 투핑거 그리퍼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리퍼의 폴스를 얼마나 설정해 주는지에 따라서 물체를 파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부분은 로봇의 리처빌리티입니다. 이와 같이 로봇이 다양한 포즈로 물체를 파지하기 전에 물체까지의 리처빌리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제 물체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11만 개의 데이터로 다운샘플링해서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콜리전 어보이던스를 확인했고, 이어서 파지 대상물끼리 충돌 인식을 하는 경우와 로봇의 포즈를 바꿔서 실험을 진행하고 파지 대상물 주위 물체를 치우는 모션을 추가해서 순차적으로 박스에 패킹하는 것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이어서 콜리전 데이터를 통해 엠피넷으로 학습시켜 알고리즘의 아큐레시를 확인하고 이를 실제 로봇까지 적용해서 실검증을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프로포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